안녕하세요. 일본 오키나와에서 행정서사 일을 하고 있는 낙군입니다. 최근 영주어가 가이드라인의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앞으로 더욱 엄격해질 심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자주 듣게 됩니다. 참고로 이번 개정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의견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인 단계입니다. 다만 방향성만큼은 분명히 엄격화를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준비하시는 분들의 긴장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영주어가 신청은 상당한 인내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예전에는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리고 일부 신청의 경우에는 그보다도 빨리 결과가 나온다고 알려졌지만 최근에는 평균 심사 기간이 9개월 안팎까지 늘어났고 특히 도쿄 입건 관할의 경우에는 1년 반 가까이 걸리는 사례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짧아도 넉 달, 길게는 1년 반 이상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오랜 기다림 끝에 불허가라고 적힌 통지서를 받게 되면 그 당혹감과 상실감은 적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10년도 넘게 일본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왜 안 된 걸까? 라고 답답하실 거예요. 하지만 꼭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주어가 불허 처분은 영구적인 거절을 의미하진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현재 제출된 서류와 상황을 기준으로는 영주어권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현 시점의 심사 결과일 뿐입니다. 물론 영주어가는 일본 법무대실의 재량행위에 속하므로 표면적인 요건을 다 갖췄다고 해서 100% 허가가 약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불허 통보를 받은 직후의 대응입니다.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한다면 다음번에는 충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허 통보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취해야 하는 행동과 재도전을 위한 현실적인 준비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불허 통지서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관할 입관에 직접 방문해서 심사관에게 구체적인 불허 사유를 듣는 것입니다. 불허 통지서에 적힌 내용을 보면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22조 제2항 각호에 적합하지 않음, 이렇게 추상적인 법조항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서류 한 장만으로는 불허가의 정확한 원인을 알기 어렵습니다. 원인을 모르면 당연히 해결책도 세울 수 없기에 불허 사유에 대한 이유 청취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반드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영주어가는 이유 제시 의무나 심사 청구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처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적으로 상세한 불허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 자체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일본 입관의 실무에서는 불허 처분을 받은 신청인에게 심사관이 구체적인 이유를 구두로 설명해주는 면담의 기회를 관행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면담의 기회는 통상 해당 신청 한 건당 1회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실무의 관행이지 법령에 명시된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재신청 때마다 당연히 주어지는 기회라고 여기지 마시고 신중하게 활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어쨌든 이 면담은 여러분의 서류를 직접 심사한 부서에서 이러이러한 서류와 사실관계 때문에 불허 판단을 내렸다고 짚어주는 이른바 오답 노트를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심사관이 불허 사유를 빠짐없이 전부 친절하게 설명해줄 의무 또한 없으므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질문해서 핵심 사유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입관에 불허 사유를 들으러 갈 때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은 점은 감정적인 대응을 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창구에서 언성을 높이거나 항의를 하더라도 이미 내려진 처분이 번복되진 않습니다. 향후 재신청을 고려한다면 심사관을 대할 때 항의를 할 것이 아니라 부족한 점을 파악해 철저히 보완하려는 성실한 신청자의 태도로 임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필기 도구를 꼭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녹음 등은 엄격히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관이 언급하는 연도, 날짜, 세금 항목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현장에서 즉시 메모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으로 면담 자리에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핵심 질문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가장 결정적인 불허 사유가 무엇인지, 소득 부족, 납기 지연, 체류일수 부족 등 핵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세금이나 공과금의 문제라면 정확히 몇 년도 몇 월 납부분이 문제가 되었는지. 세 번째, 오늘 지적된 사유 이외에 다른 요건들은 문제가 없었는지. 핵심 사유 한 가지만 듣고 안심했다가 재신청을 하고 다른 이유로 불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네 번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대략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재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막연한 불안감을 상당 부분 덜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을 파악했다면 그 성격에 따라서 맞춤형 재신청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불허 사유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단기 보완형입니다. 수개월 내지 1년 이내에 재신청을 준비할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허된 경우입니다. 첫 번째, 서류 미비 및 이유서의 소명 부족입니다. 본인의 현재 직무 내용이나 과거의 이직 경위,
혹은 일시적인 휴직 사유 등에 대해서 입관 심사관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설명과 입증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불허된 경우입니다. 이때는 부족했던 쟁점을 파악해서 이유서를 논리적으로 다시 작성하고 이것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서류를 꼼꼼하게 추가한다면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소속기관 변경 등 각종 신고 의무 누락입니다. 일본에서 회사를 옮기거나 퇴사를 했을 때 14일 이내에 관할 입관에 소속기관 등에 관한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서 누락하시는 분이 실무상 정말 많습니다. 단순한 신고 누락으로 인해서 체류 상황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불허를 받은 경우라면 지체 없이 밀린 신고 절차를 완료하고 지연된 경위를 성실하게 소명함으로써 단기간 내에 불이익을 해소하고 재도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일시적인 소득 감소입니다. 이직 과정에서 공백기가 생겼거나 회사의 일시적 경영난으로 인해 하필 직전 연도의 원천 징수에만 일시적으로 심사 기준치에 미달했던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현재 안정적인 직장에 재직 중임을 고용계약서 등으로 1차 증명하고 다음 연도에 과세증명서가 발급되어 소득이 다시 안정 궤도에 올랐음이 입증된 시점에 맞춰서 곧바로 다시 접수를 준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허 요소를 바로 보완할 수 없는 두 번째 케이스, 장기 대기형입니다. 대체로 2년에서 5년 이상의 긴 준비 기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역시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공조공과금 납부기한 위반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며 대처도 까다롭습니다. 각종 세금을 완납했더라도 지정된 기간을 하루라도 넘긴 기록이 있다면 불허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런 경우는 즉각적인 구제가 어려우므로 지연 없는 깨끗한 납부 실적을 처음부터 다시 쌓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교통위반 등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구분이 필요한데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처럼 벌점이 낮아서 반칙금으로 처리되는 경미한 위반은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경미한 위반이라도 반복되면 소행선량 요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처럼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라면 벌금형은 납부 완료일로부터 5년, 금고형 이상은 형 집행 종료 후 10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경과해야 형이 소멸되고 그제서야 소행선량 요건이 회복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때는 조급하게 신청하기보다 일정 기간 철저하게 준법생활 유지하여 시기를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영주허가뿐 아니라 모든 비자 타입의 재신청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흔한 실수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정확한 원인 분석 없이 몇 달 후에 동일한 내용으로 섣불리 재신청하는 겁니다. 운이 나빴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서류 몇 장만 추가해서 다시 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입관은 과거의 신청 서류 사본과 불허 처분 사유를 전산으로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지적받았던 결격 사유가 명확히 해소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명이나 논리적인 소명 없이 재접수를 하게 되면 개선된 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또다시 불허 처분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허 기록이 반복해서 누적되면 심사에는 당연히 더욱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재신청은 반드시 원인에 대한 명확한 보완이 완료된 시점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불허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지체 없이 관할 입관에 예약 방문하여 심사관에게 구체적인 불허 사유를 확인하고 기록해둡시다. 그리고 확인된 원인이 단기 보완형인지 장기 대기형인지 진단하여 그에 맞는 현실적인 재신청 로드맵을 다시 세우셔야 합니다. 특히 최근 발표된 가이드라인의 개정안처럼 심사의 기준 자체가 계속 바뀌고 있는 시기인 만큼 재신청을 준비하실 때는 반드시 그 시점의 최신 가이드라인의 원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일본어로 심사관과 법적인 내용을 세밀하게 대화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관련 업무를 다루는 행정서사와 동행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재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의 목록까지 함께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영주허가 신청은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두 번 다시 시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진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비한다면 다음 도전에서는 원하시는 결실을 맺을 가능성이 훨씬 커질 겁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불허 통보로 답답함을 느끼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행정서사 업무와 관련된 무료 상담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저녁 8시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